제조업체와 그 사용자의 경험, 사용자 설비 기기 경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2003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측정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요, 주로 이제 부작용이라는 것이 이제 붓는 거라든가 에리세마, 그리고 노듈이나 그라뉴로마 같은 인플라마토리 리액션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아주 그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한 그런 컴플리케이션으로서는 하이퍼센시티비티 과민성, 그리고 인펙션, 블루이징, 틴달 이펙트, 그 다음에 비딩, 뭐 이런 거,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붓는 것이라든가 에키모시스, 멍들고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주로 이제 시술 직후에 나타나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그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에리세마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에리세마를 우리가 잘못 치료해서,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를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혈관이 늘어나는 텔렌지 액테지오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 낫지를 않아서 IPL 같은 그런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펄스 다이 레이저 같은 것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듈과 에리세마가 있는데요. 그 보통은 이제 에리세마나 노듈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이것은 이제 인플라메이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사지 같은 거 해주고 녹여주면은 이 노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감염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럼프라든가 비딩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이것이 이제 잘 만져지고 작고 이런 경우에는 아마 필러를 좀 지방 세포가 적은 좀 얕은 곳에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이제 치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아일리드라든가 내저 주갈 에어리아, 립처럼 좀 지방 세포가 적은 곳에 필러를 넣게 되면 럼프나 이런 비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러가 모여서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입 주변의 근육에 의해서 약간 이동해서 엉기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들은 주로 이제 입술 주변이나 입가 주변에 이렇게 되고, 좀 주로 이제 얕은 뮤코자 때문에, 그리고 강한 운동성 때문에 이런 입술 같은 곳에 잘 생긴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우리가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그 HA 같은 것을 써야 되고요. 세미 퍼머넌트한 필러를 쓰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역시 또 눈물고랑이라든가 입 주변에도 역시 이와 같은 노듈이라든가 럼프라든가 비딩이 잘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또 만약에 시술이 됐을 때는 약간 irregularity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고, 또 얕은 층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마사지를 아주 좀 심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 필러 시술은 아주 정교하게 시술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아주 깊은 곳에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HA인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이유가 녹일 수가 있다는 거죠. 히알루로니다제로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칼슘 필러라든가 스컬트러 같은 것은 굉장히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하는데 굉장히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굉장히 치료에 대해서 아주 저항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크닉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너무 얕은 층보다는 적어도 서브더말 에어리어 정도에 넣어주고 큰 덩어리로 넣는 것보다는 조금 작은 덩어리로 작게 나누어서 넣는 게 좋겠고, 시술 후에는 마사지도 어쩌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반영구 필러인 뭐 칼슘 필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그래서 필러를 절개해서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상 아테콜이라든가 스컬트라 같은 것들은 스테로이드를 국소적으로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좀 있고요. 이런 칼슘 필러는 효과가 좀 적더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필러가는 좀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나 수개월 후에 이제 그라뉴로마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라뉴로마 빈도는 0.01에서 1%로 빈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세균 관련된 것으로 최근에는 논의가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지연성으로 노듈을 만들게 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필름이라는 뭐냐 하면은 그 미생물막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것은 미생물들이 어떤 자가의 매트릭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 조직이든 어느 필러이든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오래 우리 몸속에서 지속하는 물질들에는 이것이 바이오필름이 부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착물들 혹은 이제 필러, 오래가는 필러, 일반 필러, 모든 것이 이제 바이오필름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그 압세스를 만들고 그리고 만성 염증 반응을 또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특이하게도 컬처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런 감염은 그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이 세균들이 메타볼리즘을 천천히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이제 이것을 망을 만들어 가지고 항생제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면역 체계로부터도 보호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알루로니다젠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히알루로니다젠을 쓰면은 이런 망을 만드는 것을 일부 부셔버리는, 그리고 그 미생물의 그 막의 매스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이안이라는 분은 이제 히알루로니다젠을 어느 필러를 쓰든 간에 좀 써도 된다. 염증이 있으면 써도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바이오필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항생제를 주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FU라고 하는 물질을 주사를 쓸 수 있고, 또 레이저로서는 532 파장이나 808 파장의 레이저를 써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미생물 치료로서는 퀴놀론하고 서드 제너레이션의 마크로라이드 두 가지 약을 동시에 권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필름이 이제 정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임플란테이션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스테라일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독을 하고 인젝션 할 때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염된 곳에 뭐 이제 주사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성 있는 그 감염원들을 다 리무브 한 다음에 시술을 해야 되고, 그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뮤코자가 파괴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또 기존에 필러 받았는데 또 필러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감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팩티티어스 얼서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팩티티어스 얼서레이션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얼서와 노듈도 발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치료를 통해서 항생제라든가 뭐 또 어떤 그렇게 했을 때 치료가 어느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익시전을 해보니까 여기는 이제 얼서러티브 리전과 그라뉴로마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치료가 한쪽이 잘 되니까 반대쪽에 있는 것도 저절로 같이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러에 대한 예민성은, 과민성은 이제 엔지오이디마라든가 아나필락틱 샥이나 아나필락틱 리액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성 과민성은 저절로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나필락틱 샥이 온다면은 이때는 응급 조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하이퍼센시티비티는 주로 이제 콜라겐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콜라겐은 이제 테콜 같은 제품에 서스펜션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스킨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증이나 중등도의 합병증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것은 이제 히아루로니다제로 녹인다든가 국소적인 스테로이드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 라이트 베이스 세라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전신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 전신적인 항생제, 그 다음에 안 되면 서지컬 익시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도표가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우리가 초기의 부작용으로서 에리세마, 에키모시스, 이디마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가벼운 거니까 콜드 마사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클럼핑이라든가 뭐 틴달 이펙트 이런 것은 이제 엉기고 또 얕은 곳에 위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마사지를 좀 세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안 되면은 녹여줘야 되겠고요. 히아루로니다제를 써서 녹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리세마가 있는데 보통은 저절로 좋아지는데 에리세마가 있으면서 약간 노듈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감염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록츄에이션이 되는 이제 압세스 컨셉으로 가면 그 항생제를 쓰고 또 IND까지 필요할 수가 있고요. 프록츄에이션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주로 이제 안티바이오틱스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이제 항생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트 컴플리케이션은 텔렌지액테시아는 주로 이아트로제닉하게 오는 건데요. 이때는 IPL 같은 것을 해야 되고요. 필러가 마이그레이션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녹여주거나 제거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이퍼트로픽 스카는 주로 이제 얕은 층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역시 스테로이드 써야 되고요.
노듈이나 이제 그라뉴로마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때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스테로이드와 인트라리지널 스테로이드나 HA 히알루로니다제를 써서 그라뉴로마가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필름이라는 미생물 막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2가지를 써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5FU 이런 것을 추가해서 또 스테로이드 히알루론다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 아까처럼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복하는 경우에는 뭐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치료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